공리는 중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장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과 늘 함께 언급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명예를 뒤로한 채 소위 불륜녀가 된 사연부터 8년 동안 사랑했던 연인에게 단 한마디의 냉정한 말로 거절당하며 비참하게 끝난 결말까지 말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과 순탄치 못했던 결혼 생활은 어쩌면 그녀가 과거의 실수에 대해 치러야 했던 가혹한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난 때문에 거의 버려질 뻔했던 아이에서 16살 연상의 외국인 남편 곁에서 당당하게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55세의 여인이 되기까지 무엇이 공리를 이토록 존경받으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그녀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 있는 여성이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떨치기 전 하마터면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는 1965년 선양에서 시작되는데 당시 조영 여사는 41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형편이 어려웠던 당시 상황에서 그 기쁜 소식은 오히려 무거운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공씨 가족에게는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었고 부부의 월급 170위안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노부모와 6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만류로 다행히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65년의 마지막 날 막내딸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와 상의하여 딸의 이름을 단 한 글자인 리라고 지었습니다. 차분하고 말이 없던 큰언니 문과는 달리 막내딸 리는 이름처럼 언제나 똑똑하고 활기차며 영리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공리가 돌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은 아버지의 산동대학교 전금 발령에 따라 제남시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공씨 가문의 막내딸은 성장하며 어린 시절부터 진정한 예술가의 끼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과 달리 공리는 노래와 춤 실력으로 늘 주목을 받았으며 심지어 직접 동요를 짓기도 하는 어린이 예술 스타로 통했습니다. 심지어 당시로서는 드문 영광인 성인민 라디오 방송국의 녹음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리의 영리함은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린 시절에 대담하고 재치 있는 행동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표를 살 돈이 없었던 소녀는 오빠의 연습장을 몰래 찢어 자화 만년필로 정교하게 가짜 영화표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3명의 오빠가 한참을 살펴봐도 알아채지 못했고 이 작전 덕분에 남매는 어두컴컴한 영화관 검표소를 무사히 통과해 공자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파 속에서 스크린 위의 희미한 장면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우라는 꿈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스크린 속에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나침반이 되어 버려질 뻔했던 소녀를 훗날 중화권 영화계의 여왕으로 만든 경이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런 희망은 마치 허황된 꿈과 같았지만 공리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3년 공리는 처음으로 대학 시험을 치렀으나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여름 내내 슬픔과 실망 속에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애초에 딸이 예술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했기에 오히려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지식인이었던 두 분은 막내딸이 사범학교에 진학해 평범한 교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공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우라는 꿈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학 입시의 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수 때도 결과는 역시 낙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마음도 달랠 겸 한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운 좋게 군예술 아카데미의 수재였던 윤대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3번째 도전에서 공리는 마침내 매우 높은 실기 점수를 받았습니다. 비록 학과 점수는 커트라인의 11점이 부족했지만 그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중앙희극학원 교수들이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승인했습니다. 공리가 2학년이던 시절 장혜모 감독은 데뷔작을 장식할 시나리오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편 소설 붉은 수수밭의 판권을 사기 위해 원작자 아군의 기숙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장혜모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800위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막원은 심지어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수정해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하며 장혜모는 고장일을 촬영 감독으로 박문을 남주인공으로 캐스팅했습니다. 여주인공 역의 경우 처음에는 소설 속 캐릭터와 외모가 아주 잘 어울리는 사가라는 학생을 낙점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공리가 남쪽 지역에서 단역 출연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장혜모 감독은 그녀를 추가로 면접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오디션 영상을 다시 확인할 때 기술적인 문제로 화면 대부분이 흐릿하게 나왔는데 딱 4초 동안만 공리의 얼굴이 선명하게 포착되는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장혜모 감독은 그 단 4초의 순간만으로 그녀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저 이름 없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평범한 팀에 불과했습니다. 공리는 제작진과 함께 산동성 가음이로 떠났습니다. 장혜모 감독이 배경을 위해 직접 공들여 가꾼 수수밭에서 그들은 영화 붉은 수수밭을 완성했습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공리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알리며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붉은 수수밭의 눈부신 성공은 공리를 국제적인 스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장혜모 감독과 깊이 엮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모녀랑이 된 공리는 이후 클래식한 명작들을 통해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영광 뒤에는 엇갈린 운명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며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지만 당시 장혜모 감독에게는 고향의 가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랑을 위해 공리는 옳고 그름의 경계를 무시한 채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아무런 명분 없이 그를 사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1989년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자 두 사람은 여론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 함께 홍콩으로 건너가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곳에서 장혜모 감독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리는 병상 곁을 지키며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감독의 부인인 소아 여사가 병문안을 왔을 때도 공리는 피하는 대신 담담하게 마주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요구 끝에 결국 장혜모 감독은 1년 뒤 이혼했습니다. 공리는 무척 행복해하며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고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배우 일을 그만둘 준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리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조영 여사와 남편은 즉시 북경으로 올라와 딸이 대꾸할 틈도 없이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공리는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가 심할수록 그녀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공리는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이 명분 없는 동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랑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장혜모 감독의 친딸인 장말과의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말의 눈에 공리는 자신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에 장혜모 감독은 자주 장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공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감독이 딸을 너무 응석바디로 키워 두 사람의 관계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공리가 2시간 동안 전화했지만 선이 계속 통화 중이라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가 딸과 통화 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분노가 폭발했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그날 이후 장혜모 감독의 마음속에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리가 장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마도 그 때문에 결혼 결정을 계속 망설였을 것입니다. 1993년 28세가 된 공리는 안정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0이 되기 전 결혼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점을 보러 갔을 때도 비슷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솔직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장혜모 감독은 결혼은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인데 왜 그렇게 그 종이에 집착하느냐라는 무심한 말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말에 공리는 자신의 젊음과 명예를 다 바쳐 사랑한 남자가 자신에게 정식적인 자리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혜모 딸의 격렬한 반대와 결혼에 대한 그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 가슴 시린 사랑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고 공리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혜모의 냉정한 고절 뒤에 찾아온 실망과 충격을 안고 공리는 위안을 얻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조영 여사는 더 이상 딸의 과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공씨 가족에게 가슴 아픈 비극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공리가 영화 귀주 이야기로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을 무렵 큰언니 공문이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언니는 하나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쏟아부어 치료에 전념했지만 결국 1년 뒤 사랑하는 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리가 촬영장에 있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둘을 연이어 잃은 공리는 슬픔을 억누르고 어머니의 버팀목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북경으로 모셔와 정성껏 봉양하며 홀로 남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 고요히 지내던 공리는 소박하고 어진 성품의 사업가 황화상을 만나 새로운 위안을 찾았습니다. 1996년 화려한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공리는 공식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의 결혼 생활 끝에 가치관의 차이와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두 사람은 2009년 주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한 차례 결혼 생활을 겪으며 공리는 비로소 옛 연인이 했던 결혼은
결국 종이 한 장일 뿐이라는 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명분보다는 영혼의 교감을 찾으며 홀로 지낸 지 10년이 흐른 뒤 55세의 공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16살 연상인 프랑스 음악가 장 미셸 자르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뒤로한 채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반려자와 함께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소녀에서 영화계의 국보가 되기까지 공리는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32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갈 길을 고집스럽게 가겠다라는 태도는 그녀가 역경을 거스르며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공리의 여정을 돌아보며 누군가는 그녀를 국보라 칭송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불륜녀라는 꼬리표로 비아냥거립니다. 눈부신 재능이 과거의 잘못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없는 것이 그녀가 치러야 했던 가혹한 대가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스타팩트가 전해드릴 다음번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위해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십시오.